허리 디스크 이 부분부터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어머님이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 증상으로 왼쪽 허벅지랑 다리가 저리고 좀 안 좋은 증상이 계속 나타나서 힘들어 하시는데,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요추와 요추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추간판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추간판이라는 거는 상당히 탄력성이 있는 조직으로서 요추에 오는 충격을,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막아주고 뼈와 뼈 사이에서 그 완충 작용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이 디스크가 약간 바깥으로 탈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탈출이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조직들의 염증을 일으키고 또 신경근까지 눌리게 되면은 어머님처럼 다리까지 내려오면서 저리고 땡기고 시리고 뭐 터질 것 같고 이러한 하지 쪽으로 어떤 그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그렇게 만드는 질환을 요추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디스크 증상을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허리 디스크가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예,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디스크 탈출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그 조직들의 염증과 하지 쪽으로 방사통을 나타나게 되세요.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이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또 어느 정도 그 기침을 할 때 아프실 수도 있고 또 눕거나 내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 통증이 약간 경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 쪽으로 방사통이 일어나서 신경근을 누르기 때문에 그 신경근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들에 그쪽이 뭐 엉덩이나 다리, 뭐 발끝까지 아프고 저리기도 하고 터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상 야릇한 신경이 어떤 자극을 받은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되고 또 아래쪽 하반신이 상당히 무겁게 눌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근력이 약화가 돼가지고 다리의 근력이 아주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이 증상이 좀 심해진 경우에는 하지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소변에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기능의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 이것을 반드시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만큼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뭐 수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고 수술 이후에 재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다시 이게 아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또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실제로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지 혹은 그 상태가 됐다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요즘에 상당히 많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요통 환자의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 90% 이상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거의 호전이 돼버리세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라고 하면은 뭐 한의원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수술을 받지 않고 물리치료라던가 한의원에서 침, 뜸, 부항 뭐 추나 한약 등의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서 한 2, 3개월 정도 쭉 받아서 완전히 낫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낫지 않는 경우에 두세 달 동안 열심히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심한 경우 디스크 탈출증이 대소변 장애가 일어난다든가 하지가 마비가 된다든가 뭐 성기능 장애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이 거의 힘들어진다던가 이럴 때에는 정말 수술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단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꼭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비중이 적은 환자분들께서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보존 치료 같은 경우 꾸준히 받았다면 치료를 정말로 피할 수 있을지 연구 결과, 뭐 실제 사례가 궁금하거든요. 효과는 어떻게 입증됐나요? 예, 요즘에 그 허리 통증에 대해서 우리 한의학 쪽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사실은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논문들을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작년 2017년도에 미국의 내과학회에서 나온 논문을 한번 보면은 요통에 대한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쭉 설정이 돼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치료가 침,
뭐 추나, 기체조,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입니다. 그 다음이 뭐 약물 치료라던가 마지막으로 수술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내과학회에서도 허리가 아팠을 때 가장 먼저 지금 권하고 있는 치료가 침, 또 추나, 물리치료 등 여러 가지 우리 한의원에서 해드리고 있는 치료라는 거 반드시 좀 명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이거는 2018년 6월 달에 바로 나왔는데요. SCIE급 플러스 원이라는 국제 학술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2004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약 30만 명의 요통 환자들을 쭉 2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의학 박사님이 쭉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 중에서 침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침 치료를 받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허리 수술을 받는 확률이 36%나 줄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50% 가까이가 더 적었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허리가 아팠을 때 일단 한의원에서 침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요. 특히 보면은 이 논문에서도 허리가 아픈 지 얼마 안 됐을 때 최대한 빨리 가시는 분들이 훨씬 수술하는 확률이 낮았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이제 고민들을 사실은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수술을 받아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무조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를 최소 3개월 이상 쭉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윤미나입니다. 오늘은 건강 꿀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올해 들어서 정말 폭염으로 모두들 지금 한반도가 들끓고 있죠. 거의 기상 관측 사상 최대의 폭염으로 40도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날씨에 모두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심지어 지금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이 40분이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더위를 어떻게 우리 한의학적으로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더위 먹은 병, 이것을 서병, 더울 서자를 써가지고 서병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지, 올해는 6월 21일이었죠. 하지 이후에 앓는 열병을 서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름은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양기가 봄에서부터 쭉 올라온 양기가 여름이 가장 왕성한 시기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 중에서도 심장의 기운이 아주 왕성하고 열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때입니다. 심장의 기운이 왕성할 뿐만이 아니고 반대로 신장, 콩팥 쪽 그쪽 기운은 상당히 쇠약해지기 쉬운 때예요. 그래서 신장 기운이 약하신 분들은 여름에 꽤 힘들어합니다. 또한 여름에 그 더운 기운으로 인해서 폐의 기운이 상하고 몸에서 진액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여름의 특징적인 그러한 때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도 보면은 바깥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몸에서도 열이 머리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몸의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계속 열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몸 안쪽 또 몸 아래쪽은 냉해지고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여름에 오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서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4가지 정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로 주하병이라고 하는 것은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이때 사람이 원래 좀 원기가 약하다던가 몸에서 음허한 체질들, 이러한 사람들은 날이 갑자기 점점 따뜻해지면은 기운이 무기력해지고 땀을 줄줄줄 흘리고 또 하체가 약해지는 느낌이 나고 또 밥맛이 떨어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세요. 이것을 주하병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 한의학에서는 뭐 생맥산, 인삼, 백문동, 오미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차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또 오미자차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차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중열이라고 그러죠. 중열이라는 것은 열에 적중했다, 열에 맞았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더운 고온의 날씨에 몸에 열이 상해서 원기가 상해서 온 병을 중열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뭐 일사병, 열사병이 전부 다 중열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일사병은 일단은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신부 체온이 올라가면서 40도는 넘지 않고 또 머리가 아프고 갈증이 나고 땀을 줄줄 흘리고 또 그 어지럽고 구역감이 좀 나타날 정도, 그 정도를 일사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열사병은 40도가 넘어가는 거. 신부 체온이 40도가 넘어가가지고 정신적으로 의식이 소실된다던가 경련이 일어난다던가 발작을 한다던가 심하게는 급성 신부전이나 간 기능 부전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에 적중되었을 때 우리 한의학에서도 열을 내릴 수 있고 몸에서 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한약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중서를 말씀드리겠는데, 중서라고 하면은 이것도 서병의 일종으로서 지금 말하면 냉방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줄줄줄 흘리고 땀구멍이 다 열려있는 이 상태에서 매일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을 계속 쐬게 되면은 냉방병에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병을 중서라고 하는데, 이때는 뭐 그 감기 증상처럼 콧물, 기침, 또 오한, 몸살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고 또 목이나 코 이런 데가 건조한 느낌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경험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냉방병에도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런 냉기를 몰아낼 수 있고 몸에서 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한약들을 다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모서라고 그러죠. 모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으로 또 위로는 열이 올라오는데 몸 내부에 또 아래쪽은 냉해진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속은 냉한 상태에서 더우니까 찬 것만 계속 찾게 되죠. 그래서 찬 음식이나 음료수를 계속 먹게 되면은 위장이 더 냉해지고 더 약해져가지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이러한 설사병들 또 장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사실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냉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다 처방들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이러한 그 병들을, 더위 먹은 병들을 다 예방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서병은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주합병, 중열, 중서, 또 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그 한의학 처방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한약과 또 생맥산이나 오미자차, 또 뭐 칡차, 아까 말씀해 주신 산수유차 이렇게 여름에 진액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한방차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시고, 또 침이나 뜸, 부항, 물리치료 등등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내 몸에서 기운을 조절을 해주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열을 내려가지고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기체조가 오늘 2가지 있습니다. 특히 몸에서도 열이 계속 내부에서 올라가면서 심장과 폐 쪽, 이쪽에 열이 많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슴,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에 단중혈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이 심장과 연관되어 있는 혈자리고요. 그 다음에 폐와 연관되어 있는 자리는 요 옆쪽에,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요 부위들을 손바닥으로 살살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전체를 특히 단중과 중부혈을 중점적으로 해서 살살 두드리면서 호흡을 해주십니다. 호흡은 어떻게 하냐면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는 하 하고 이렇게 내셔가지고 몸의 위쪽에 쌓였던 열들이 하 하고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슴 두드리면서 내쉬는 호흡, 요거 하는 거 한 가지 제가 추천을 드리고, 2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장운동입니다. 네, 지금까지 많이 추천을 드렸지만은 장운동이 특히 여름에 좋은 게 속이 냉해지기 때문에, 속이 냉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요 아랫배 장, 배꼽 아래 한 5cm 단전 부위를 중심으로 배를 살짝 허리 쪽으로 당겼다가 힘 빼시고, 당기고 힘 빼시고, 이러한 장 운동을 하루에 100개 이상씩 꾸준히 해보시면은 속이 따뜻해지면서 원기가 회복이 돼서
이 더운 여름에도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더위 먹은 병을 예방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더위는 일단은 피해야죠. 더위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외출을 자제를 해주시고 또 잠 충분히 주무시고 또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시는 것, 또 충분한 수분과 과일, 채소를 많이 드셔주시는 부분들, 또 실내 온도는 적절히 유지를 해주시고 환기도 가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운동과 호흡, 명상 등을 통해서 화기를 가라앉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서병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들 쭉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의사 윤민아였습니다.